뉴스 속 경제 이슈를 심층 분석하고 최신 고용 동향을 살피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오늘은 팽지웅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기업에 칼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이 쇄신이란 이름 속에 일고 있는 감원 한파 이슈픽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인사교체, 구조조정, 희망퇴직 관련 뉴스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어요. 하반기가 시작되자 임원 자리부터 교체, 또 감원까지 시작된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임원에 대한 이 감원 뉴스가 정말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하반기에 유독 임원 인사가 잦았습니다. 국내 30대 그룹 가운데 올해 262개사의 임원 수는 9,742명으로 집계됐다고 하는데요. 이는 4년 전인 2015년 말보다 53명이 줄어든 수치이기도 합니다. 사실 30대 그룹이라면 어느 정도 탄탄함이 보장되는 그룹인데 이 중에서도 상당수의 임원이 줄었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임원 수가 가장 많이 줄어든 것은 바로 삼성그룹이었습니다. 4년 전 삼성그룹의 21개사 임원의 수는 2,000명을 넘었습니다. 올해는 2,000명보다 아래인 1,920명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개별 기업 중 유일하게 감소 인원이 100명을 넘긴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뿐만이 아닙니다. 두산과 현대중공업 모두 임원이 100명 이상 줄었는데요. 포스코는 44명, GS, 하림, 대림, 미래에셋은 20명 가까이 줄었고 금호아시아나, 한진 역시 10명 가까이 줄었다고 합니다. 네, 임원이 줄어든다는 건 기업 차원에서 그만큼 조직을 간결하게 구성하겠다는 경영 전략도 세울 때가 있지만 실적이 나오지 않거나 또 임원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경제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감축을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번에는 어떤 속내가 있었던 건가요? 네, 업계에서 들려오는 얘기를 살펴보면은 세대 교체가 이뤄지는 한편 이 실적 부진과 같은 악재가 임원 수를 줄이는 주요 요인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원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 직원들에게도 칼바람이 불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국내 기업 800여 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21%의 기업이 올해 인력 구조 조정이 있었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또 42%는 지난해보다 감원 규모가 늘었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응답한 기업 3곳 중 한 곳은 대기업으로 대기업의 인력 구조 조정이 가장 활발하게 이뤄진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더구나 감원 규모도 늘었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직원 중에서는 구조조정이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였나요? 네, 일단은 구조조정이 된 인력은 희망퇴직 의사가 있는 사람이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아시다시피 이 희망퇴직이 정말 퇴직을 희망해서 이뤄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기업의 구조조정 바람이 불다 보니 이에 대한 눈치를 보거나 떠밀리는 듯 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인 상황인데요. 뿐만 아니라 저성과자와 정년에 가까운 재직자 역시 구조조정 대상자였습니다. 실적은 오르지 않고 나이와 연봉이 높을수록 기업에서 구조조정 대상으로 유력하게 보고 있으니 이들 중 상당수는 희망퇴직자로 빠졌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한동안 잠잠했던 대규모 구조조정 바람이 올해 갑자기 거세게 불어닥친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은 기업들에서 구조조정을 벌이는 이유는 뭔가요? 아무래도 여러 가지 이유가 종합적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침체된 경기가 여전히 회복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이 미중 무역 갈등 같은 대내적인 악재가 겹치면서 올해 유독 기업이 힘든 한 해를 보낸 것이죠. 하지만 조만간 경기가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다면 일단 기업이 인재를 내보내지 않고 버텼을 텐데 이렇게 대규모 구조조정이 이뤄진다는 건 기업들이 당분간 경기 침체가 장기화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해석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전기, 전자, 자동차, 철강, 디스플레이, 기계는 이 모든 업종의 기업에서 구조조정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더구나 올해는 이례적으로 구조조정을 하는 기업도 많았어요. 특히 항공업계는 양대 항공사가 모두 구조조정을 실시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대한항공은 연간 1조 원에 달하는 적자에 결국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하면서 6년 만에 희망퇴직을 실시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 역시 4월에 매각을 발표한 직후에 15년 이상 근속한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진행했습니다. LG그룹도 마찬가지고요. 중국발 디스플레이로 공격으로 연일 악재를 맞고 있는 LG 디스플레이 경우에는 2007년 이후 12년 만에 처음으로
사무직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이외에도 현대제철, 삼성중공업, 한국GM, 르노삼성 등 많은 대기업에서 희망퇴직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문제는 일부 기업의 경우 이 희망퇴직을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퇴직금이 한꺼번에 나오거나 한동안 자녀에게 학비를 지원해주던 혜택마저 함께 없어지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다음은 유용한 경제용어만을 쏙쏙 골라 소개하는 뉴워드 시간이죠. 네, 오늘의 뉴워드는 바로 알파벳 공포입니다. 특정 알파벳을 언급하면서 무슨 공포가 시작됐다 이런 식의 뉴스를 자주 볼 수 있는데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바로 이 L의 공포가 시작됐다는 이야기가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L의 공포는 레이오프, 즉 해고를 뜻하는 말입니다. 구조조정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을 때 L의 공포가 시작됐다고 하죠. 하지만 L의 공포가 시작되기 전에는 늘 먼저 R의 공포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바로 리세션, 즉 불경기가 지속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불경기가 이어지면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고 매출이 악화되면서 직장인은 물론 자영업자들에게도 여파가 갈 수밖에 없는데요.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저성장이 계속되면서 R의 공포가 우리나라는 물론 미국과 유럽까지도 동시에 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불경기가 지속되고 저성장이 계속되면 또 다른 우려도 발생하잖아요. M의 공포도 최근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아닌가요? 네, M의 공포, 그러니까 마이너스에 대한 공포를 의미합니다. 특히 M의 공포가 두드러지는 건 기준금리죠. 경제가 활력을 잃은 유럽 각국에서는 기준금리를 마이너스 상태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이너스 금리는 우리나라의 DLF와 같은 금융사태를 야기시키기도 하는데요. 이 D의 공포와 같은 디스플레이션 공포까지도 이어질까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이 디스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 같은 공포들이 연이어 지속되어 돌아간다는 건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이 경제 회복에 대한 가능성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곧 있으면 새해를 맞이하는데 경제 상황은 쉽게 나아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시간을 맞이하기 전에 무겁고 또 우울한 짐은 반드시 털고 가야겠죠. 저는 올해의 걱정을 이제 이 스튜디오에 내려놓고 새해를 맞이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0년에는 부디 희망찬 일만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팽재용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